자, 그나마 좀 속이 고소하다 싶은 거는요. 윤석열과 한동훈이 완전히 갈라선 어떤 느낌. 이제 너는 꼴도 보기 싫어! 이런 조짐들이 보인다는 거죠. 네, 윤석열과 한동훈의 불편한 기류가 당내 균열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브리핑에서 윤석열이 의료개혁 멈출 수 없다, 반드시 해낼 거라고 했는데 지금 친윤석열계 국힘의원들도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한동훈의 중재안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가 사실은 늘 말씀드리지만 의료 이쪽 협회하고 처음에 이거를 약속 대련을 마련한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끼어들어서 그 공을 가로채서 두들겨 패기로 시전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 의료계는 한동훈도 못 믿고 윤석열도 못 믿는다. 우리가 믿는 건 천공뿐이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 이천공 씨뿐이다라는 상황인 거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측은 전혀 대화할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한동훈은 자기가 내놓은 정지안을 갖고 어떻게든 이걸 성공시켜가지고 정치적 입지를 좀 얻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한테 그렇게라도 하시라고 어떻게든 나서서 협상을 하시라고 힘을 모아주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렇고 한동훈을 지지해주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경쟁자에게 어떤 힘을 보태주는 걸로 따진다고 치면 정치적 논리에서 이런 걸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일단 민주당 입장은 민생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네가 나서가지고 협의를 이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지원안은 내가 적극적으로 하마라고 하시는 한 수 내려준 거예요. 한동훈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거란 말이에요. 아니,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게 가만 손 놓고 있으면 돼요? 이거 안 되니까 그거라도 하시라고. 그래서 용산을 네가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봐라라고 하는 얘기고 한동훈은 이걸로 해갖고 당내 입지나 정치적 입지를 올릴 수 있는 입장이었어. 하지만 윤석열이 그걸 바라지 않는다는 거야. 이 공을 한동훈이 갖고 가기를 바라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 의료안, 그러니까 유해안에 대해서는 손들어줄 이유도 없을 뿐더러 만일에 이와 연관해서 올린 간호법도 거부권을 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거예요. 왜 그거 해줘버리면 이거가 좀 유예 기간을 갖고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여안을 끌고 가는 거, 갖고 갈 수 있는 여안이 되는 거거든. 그걸 간호사법을 거부권을 때린 그렇죠. 그래야 지금 있는 그걸 때리면 의료 대란 안에 있는 의사들이나 뭐 일부 간호사들을 운영할 수 있는 병원에서는 조금 더 연명해 갈 수 있는데 항복하기 전까지 나는 싫어 이거거든 얘네는 지금. 간호사법까지 거부권을 또 때려버리면 해보자는 거예요. 끝까지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에 상관 안 한다잖아. 국민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내 신념, 내가 하는 방식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야. 왜? 지금 있는 대통령 권한을 갖고 그동안 정치권에 아무 영향력을 안 미치고 뒤에 숨어있는 큰 손이 흐는 대로 내비두고 봤는데 한동훈이 돼버렸잖아. 그리고 심지어 한동훈이 뭔가 권한을 갖고 개기기 시작했는데 내 스타일대로 조지니까 이게 맥히는 거야. 심어놓은 애들 해갖고 저 새끼 왕따 시켜버려. 그래 가면서 지금 압박을 하기 시작하니까 정치권 애들이 내 말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지. 나 죄송해요, 여러분, 진짜. 나 욕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 욕 끊었는데. 속보가 나왔는데 자기의 무식을 자랑했어. 아니 물론 나는 뉴라이트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여기서 정답이에요. 이 질문의 의도는 뉴라이트 아시나 하고 물어봤을 때 이 의도는 저는 뉴라이트가 아니고요.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그러한 사상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 일부 인정할 수는 있으나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답인 거거든. 뉴라이트 인사 관련해서 뭐라고 했냐. 뉴라이트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저는 잘 모른다. 뉴라이트 언급하는 분들과 저희가 다른 것 같다. 우파인데 좀 진보적 우파라고 들었는데 야이씨. 김태우한테 설명을 드리니까
김태현한테, 야, 뉴라이트가 뭐냐? 내가 알기로는 쌍라이트, 대머리 쌍라이트, 레슬러 그 두 분밖에 모르는데. 와. 조춘 씨랑 누구였더라? 아무튼. 그 독립기념관장 추천 인사를 두고 김영석 씨, 건국절 관련해가지고 노코멘트 한 독립기념관장. 그거 관련해가지고 대답을 하면서. 아이고.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고, 독립기념관장 추천 회의에서 세 분을 보훈부 장관이 추천하고 보훈부는 세 분 중 한 명을 제청한다. 인사 과정에 대해서 장관이 위원회를 거쳐서 1번으로 올라온 사람에 대한 인사를 거부한 적이 없다.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 그래서 이거는 모른다고 하면, 이건 뭐, 초등학생 무시하면 안 되니까, 중학생 수준의 기초적인 그 사회적 용어들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아니, 이걸 근데 모른다고 윤석열- 답을 하면 안 되지. 근데 윤석열이 모르는 것도 안 토론회 쳤는데. 때 이익 집단이라는 단어 모른다고 그랬고 아리백도 모른다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그것 좀 알려주시면 되지. 응? 마치 나는 진짜 요즘 본인이 무식하면은 제가 조금 배움이 부족하네요. 제가 열심히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이럴 게 아니고 그래 나 모른다. 모르는 게 죄냐? 모를 수도 있지. 나는 사회 풍토가 지금 이렇게 돼가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윤석열 신당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짐 안에서 한동훈을 흔들어대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동훈이 믿고 있던 한동훈의 똘마니들한테 이상한 전화가 그렇게 온다고. 네. 네. 제보를 들으셨다고. 네. 어디서 들은 거야? 안녕하세요. 난 안 된다. 안녕하세요. 저 누군지 아시죠? 오빠! 김미연 오빠! 이러면서 전화를 직접 때리고 있다는 제보가 돌고 있답니다. 직접 본인이 전화를 돌리고 있답니다. 친훈도식의 의원들뿐만 아니라 원외까지 싹 전화 돌리는데요. 친훈도시계가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해줘요? 뭐 지켜주나? 훈도씨 그 오빠 제가 아는데 개뿔 하나도 없어요. 다 처가 돈이고요. 되게 무식합니다. 저희 쪽에는 빵빵한 스폰서 있는 거 아시죠? 네. 저희가 그 빼돌린 돈도 얼마나 많은데 앞으로 정치 편하게 하시게끔 그쪽으로 한번 몰고 나오세요. 이러고 진짜로 당내에서 한동훈을 제거하거나 그게 좀 무리수가 따를 것 같으면 아예 윤석열 당으로 당을 쪼개거나 아예 이전을 하려고 하는 수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예전에 뉴탐사에서 그 김건희가 전화 받았을 때 그 특유의 목소리 있잖아요. 이명수 기자 네. 전화할 때. 그 뉴탐사에서도 공개한 적 있었거든요. 그리고 동생. 이명수하고도 딱 그 목소리를 계속 전화를 한대요. 이거는 진짜 믿을 수 있는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국짐단 해체 수준이 들어갔고요. 국짐이 여기서 해체를 해서 다른 데로 옮겨간다고 하면 단순하게 지들만 다시 뭉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세력들을 규합해갖고 등치를 늘리려고 하겠죠. 기존에 있는 세력들. 그래서 요즘 말하는 민주당 내에서 삼총 이김이 뭉치면 반 이재명 저기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전병헌 같은 놈이 지금 뭐 새미래당인가? 뭐 아무튼 저쪽 새끼들은 죄송해요. 입에서 한번 욕이 터지니까. 이미 배렸어. 네. 미래 더럽게 좋아해. 그러니까 지금 니들 때문에 우리 미래가 없어 아주 그냥. 지들이 원하는 미래가 아니니까 새미래당이라고 뭘 차려갖고 이 새끼 하고 있는 얘기가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삼총리에 김두관, 김동연 두 김을 합치면 충분히 반 이재명 세력을 규합할 수 있다. 지금의 민주당, 지금의 이재명 1인 체제하에 민주주의는 가능성이 없다. 이런 개소리를 두고 있어요. 삼총 삼김이네. 또 하나 김은 누구지? 뭐야? 이 김은 내가 김두관, 김동연인 줄 알겠는데 또 하나 김을 누구를 추가한 거야? 김경수까지. 아이씨. 이런 씨발. 삼총은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이고. 삼김은 김경수, 김동연, 김두관. 그래. 저기 거기서 김경수 지사는 빼줘요. 지금 본인이 거기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있는 그래서 사람한테. 지금 이 사람들을 뭉쳐가지고 평산마을을 가겠다는 거야. 야, 나는 가라고 나는 저기 해주고 싶어요.
예전 그 당 대회나 이런 때 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를 가게 된다고 치면 그나마 남아있는 마지막 찌꺼기까지 다 정리를 하고 거기 나타나는 놈들 문전박대 당하면서 정치 생활 끝납니다. 근데 나는 지금 사실 본인들이 평산에 직접 미리 언지를 줘가지고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먼저 흘리잖아요. 먼저 흘려서 계속 문재인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게 난 너무 꼴보기 싫다는 거야. 김경수 지사도 본인 의사를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기레기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의 큰 그림이잖아요. 난 그게 너무 짜증나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경수 지사를 본인들은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재명, 조국, 김경수, 문재인 대통령이 다 같이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런 쇼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 전병헌이라는 인물이 예전에 민주당 안에서 노무현, 문재인, 김대중 사진 떼야 된다 이 소리 했던 놈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가 스스로 그 사진을 걸고 앞으로 민주당을 대신할 대한정당이 되겠다고 수작을 부리고 있답니다. 많이들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 가라. 수박들의 오래된 수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기레기 수박들이 짝짝꿍해가 지난 수십 년간 그런 짓거리 해왔는데, 그걸 지금도 당원 무서운 줄 모르고 하고 있는 게 너무 짜증이 나요. 중요한 건 그거야. 지금 왜 이러겠냐는 거지. 지금, 벼룩시장이 열린 거예요. 벼룩시장이요? 네. 그러니까 정식 시장은 끝났잖아. 정식 마켓은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구제 정치인을 사고 팔 수 있는 벼룩 시장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즉 원외에 있든가 아니면 예전에 한가락 했던 애들 총선 끝나고 나서 이제 다 없어진 거 아니야, 가치가. 근데 그런 것들을 재활용해서 써줄 수 있는 시장이 열렸다는 거지. 그건 시장이 아니고, 쓰레기장에서 쓰레기 아나바다 같은 건데, 얘네들이 이 시장을 노리고 지금 나서갖고, 야, 우리 쪽 진영 짱짱해. 이만한 사람들 우리가 데리고 있어, 거느리고 있어. 야, 앞으로 뭐 여권이 됐든 야권이 되든, 지방선거를 하든 뭘 하든, 앞으로 우리 힘이 필요할걸?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제기할 기회를 좀 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봐야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됐을 거면 세밀히가 됐지.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게요. 이게 진행 과정이 이제 초기잖아? 이제 한동훈을 축출 못하면 걔들이 나와서 윤석열당을 만들어요. 외연 확장을 한다고 호남사를 유입한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됐던 아까 삼총 삼김을 모아서 끌고 오겠죠. 그 다음은 근데- 뭐가 생길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기 아나바다인데, 응. 받아줄 사람, 그러니까 새로 사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쓰려는 사람이 아니, 없는데. 물건을 지네가 내고 지네가 사는 거예요. 그게 뭐야? 어차피 돌려쓰기잖아, 돌려쓰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돈 주고 산 거예요 하려고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걸 하게 되면 엄청난 선거법 태풍이 일어날 거라는 거. 보궐선거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전 같으면 민주진영이 불리하고 저쪽 진영이 유리한 방식으로 막 그 선거법 위반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번엔 정반대가 될 거예요. 한동훈계이거나 윤석열하고 척을 진 애들이 전혀 엉뚱하게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저쪽으로 간다고? 저쪽 애들도 날리는 거야. 왜냐면 저거 우리 사람으로 심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도 올 연말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재보궐선거 시장판이 한번 열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정치 몰라요. 네. 이렇게 그동안 뭔가 좀 정치 생태계에 일반적인 어떤 흐름이 있었는데 생태계 교란종이 한 마리 들어오고 나더니 지금 정치판이 개판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니, 김상윤님께서 언론이 바람잡고 야바위를 하는데 관계자가 절반이요. 원래 사기꾼들의 수법이 그거잖아요. 주가 조작 같은 거네. 주가 자기네들끼리 사고 조작하면. 팔고. 주가 조작이네. 아무튼 그래서 한동훈도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당분간 뭐 계속 이어지게 되는 뭐 여러 가지 청문회 시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난 이후에 아마도 윤석열의 정치, 즉 윤석열이 내가 내 당을 만들어 보겠다.
하지만 주인은 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새 정치를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뭔가 일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 자신감으로 반드시 여권 분열을 이뤄내라 라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잘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름 지을 때 꼭 그렇게 티 내야 돼요? 우리 사실 저쪽 편이다라는 걸? 뭐 난 그런 거 이해가 안 있잖아. 됐었잖아. 식당인데 내가 그 식당이 맛이 없고 또는 뭐 영업 정지를 당했어. 그래갖고 새 식당을 꾸며야 돼. 응. 근데 옛날 단골은 받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비슷하게 이름을 가는구나. 비스무리하게 해야 되는 거지. 아, 그래야 사람들이 느낌상, 요 느낌이면 우리 옛날에 내가 알던 익숙한 맛일 것 같은데 열어보면 주인장이 똑같은 거야. 요런 그 착시 효과, 컨벤션 효과를 아, 노리는 그래서 거죠. 이름을. 왜냐면 이름을 맨날 바꿔도 걔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그럼. 몇 개 있는데 그거 돌려쓰기 하잖아요. 똑같은 식당에 어. 똑같은 메뉴잖아. 오는 손님도 딱 그 맛이야. 딴 식당에서는 그 밥 먹은 손님, 그 집 밥 못 먹어요, 더러워서. 근데 그거 좋다고 먹는 손님들은 한정돼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쪽으로 계속 망한 장사를 해 나가겠죠? 자기들끼리 통정 매매 중이래요. 맞아요. 지금 이제 국회의원 통정 매매를 할 겁니다. 김건희 자, 덕분에 많은 단어를 알게 되네. 네. 그래서 9월 1일 날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의 만남이 더욱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한동훈이 이제 수세에 몰렸잖아. 할 게 없어. 할 게 없는 데다가 9월 1일 전에 간호부 거부권이 행사가 되고 자기가 당내에서 뭐가 몰리는 이런 게 생기게 되면 오히려 덥석 이재명 대표의 손을 잡으려고 덤벼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회담 안에서 최상병 특검법 내지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내용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일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김민석 그 최고위원한테서 나온 얘기입니다. 어제 김민석 최고위원님 되게 재밌으시던데. 네. 한동훈이 이렇게 제안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개무시하고 네.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동훈아 갈 데 없으면 이 손 잡아. 내가 너 괴롭히는 애 떼찌떼찌 해줄게. 떼찌떼찌. 사람 10명만 네가 모아와. 그 10명을 못 모아. 그러니까 그걸 못 모으나 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지금 발의하세요라고 이렇게 10명 발의하세요라고 그 얘기하고 있잖아. 저쪽에서 천하람이 이게 발의시켜놓고 어떤 놈이 한동훈 편지를 찾아내려고 하는 고도의 낚시인 것 같아. 10명 못 모으면 자기네도 2명 빌려준대잖아. 그거는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고 한동훈이 거기에 발끈해갖고 내가 10명 모을 거야. 그거 지 사람들 10명을 딱 뽑잖아. 그 다음날 윤석열이 바로 캐비넷 열고 압수수색 들어가는 거지 이 새끼들. 그러면서 바로 선거법으로 걸어요? 그래서 선거법으로 걸어서 옷 벗기고 보궐에 지 사람 심는 거지. 그래서 한동훈 입장에서는 모아도 얘들한테 발의를 해달라는 말을 못하는 거야. 발의에 사인하는 순간 이 당 안에서는 윤석열의 타켓이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한동훈이 무슨 얘기만 하면 옆에서 추경호가 그런 쓸데없는 말씀 하지 마시고요 라고 대놓고 얘기를 계속하면서 끊는데요. 계속 끊는데요. 근데 한동훈이 의대 정원 관련해가지고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용산이 경로를 해가지고 이 새끼 확 이러면서 진짜 뒤집었대요. 난리가 났대요. 그 중진 의원을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한동훈한테 맹렬하게 항의를 하면서 이씨 네가 뭔데 거기 나서갖고 그걸 뒤집으려고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완전 빡이 돌았대. 근데 이 새끼는 정말 치사한 게 둘이 친하면 동문아 너 들어와봐. 그리고 만나갖고 같이 요구르트 한 잔씩 마시면서 이야, 네가 나한테 이러면 뒤끝 되지 진짜 않냐? 길어. 그 요구르트만 하면 나는 그 안철수 부인이 생각이 나네. 응? 네가 나한테 이럴 사이는 아니잖냐고 둘이서 풀면 쉽잖아. 꼭 화를 내도 딴 놈 시켜서 경로를 하고 연락을 해도 한 달이 건너서 전화를 하고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뒤늦게 펴지고 있는 얘기가 윤석열이 경로한 게 한동훈과 김건희의
불륜설이 돌고 있어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찌라시가 있습니다. 너무 말도 안 그건 너무 말도 돼요. 안 돼. 너무 말도 안 돼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한동훈에 대한 윤석열의 분노가 꼭지까지 차 있다는 거지. 이런 상황이면 한동훈을 그냥은 못 죽이더라도 이 한동훈을 믿고 둘이 5월 동주 해가던 그동안의 포지션은 이번 이런 의료대란 문제에 대한 경로에 의해서 완전히 깨졌고, 지금 한동훈이는 뭐 이렇게 더 이상 양보해줄 게 없어요. 최혜병도 양보했고, 지금 저기요, 얘기 다 양보라고 뒤집었거든? 말하지 마세요. 얘가 굴복했지. 무슨 권한이 있어야 양보를 하는 거죠. 본인이 씨 무슨 훈도시인데 걸친 거라고는 훈도시밖에 없는데. 그 사장하라고 바지를 줄 때는 처음에 맞은 줄 알았는데. 바지인 줄 알고 입었단 말이야. 반바지 소금을 열어. 그래도 반바지는 되겠지 했다는 거지. 딱 들었는데 훈도씨야. 아니 이게 뭐지? 왜 바지는 안 주고 반스만 줬나? 그랬더니 야 그거야. 너한테 줄 건 그거야. 그거 입고 나가. 그래서 그거 입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야 좋습니다. 너무 잘 어울려요 우리 사장님. 이런 최신형 유행 바지는 처음이네. 뭐 벌거벗은 임금님도 아니고 뭔 꼴이냐고 당대표가. 한동 훈도시는 우리가 먼저 시작한 거지. 우리가 제일 손잡고. 아니 우리가 유일하게 해요. 딴 데서 안 안 해? 해. 좀 적응해서 안 봤나? 그럼 더러워서 안 받지. 화장까지 홍도신까지. 어우, 네? 상상만 해도 아우 드럽다 좀. 아우 좀. 아니 근데 입에 딱 쫙쫙 붙잖아요. 한동 훈도시. 그리고 훈도시계 의원들, 훈도시계 의원들. 신한계 하면은 뭔가 뭐 이상하잖아. 근데 훈도시계 훈도시계 딱딱 달라붙거든. 귀에 확 와닿잖아요. 여러분 훈도시계. 한동 훈도시를 많이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안 받아? 받아. 일본어를 안 받는다고. 뭐 이런 거보다, 오히려 걔가 또 일본 복식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네. 나는 뼈속까지 훈도시 입는 사람이야, 그러면. 자, 아무튼, 우리 훈도시가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 1일날 회담에서 오히려 비공개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 그래야 용산이 무서워하니까.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저는 한동훈을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한동훈이랑 설사 무슨 얘기가 됐다고 해도 한동훈 훈도시가 무슨 힘이 있어요. 주머니도 없는 앤데. 이게 훈도시가 이대로 계속 그 용산한테 얻어 터지고 쥐었던 거 다 뺏길 놈이 아니에요. 추경호한테 저런 모욕은 아마 살다가 처음 들어보는 경우일 거야. 아니 근데 지금 훈도시가 반격을 전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격이 내부적으로 할 힘이 없는 거야, 내부적으로. 그럼 외부적으로라도 해 훈도시야. 그래서 외부의 힘을 얻어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하고 협력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지. 훈도시의 마지막 선택이야. 근데 1일날 와갖고 이 기회를 놓치고 마지막 동아줄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 그냥 저는 천천히 그냥 끓는 물속에 들어간 개구리처럼 물이 따뜻한 줄 알았더니 심하게 뜨겁네 그러다 죽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러니까 훈도시도 지금부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개 회담을 하자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훈도시 생각이 아니고 혹시라도 훈도시가 이재명 대표하고 뭔가 약속을 덜퍼덕 해버릴까봐 내지는 뭔가 이 윤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합의를 해버릴까봐 일부러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흘렸다가 오히려 욕을 처먹은 게 아닌가 싶고요. 어차피 회담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카드를 맞춰보는 거잖아요. 이걸 남들이 알게 되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두 사람이 굉장히 진지한 만남을 가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예상이 돼요. 최소한 훈도시가 정치를 더 하려면.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재명 대표가 먼저 20-30분도 안 하고 별 의미 없었습니다. 그러고 대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에게는 9월 1일이 마지막 살아날 기회다. 이거 아니면 9월 안에 당대표직에서 쫓겨난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좀 웃겨서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시죠. 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이 9월 1일에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이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이데일리가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박정화 국짐 당대표 비서실장은 서범수 국짐 사무총장에게 대표 회담은 1일로 잡혀요. 어제 전화 와서 오늘 보고 확정키로라고 전달했다는데요. 이에 대해 박정화 실장은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해명했고 민주당 대표실 핵심 관계자에게도 물어봤는데 1일 또는 8일로 조율하던 중이라며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야, 이거 되게 문자에- 재밌다. 이거 봐요. 야, 야, 이거 일부러 노출한 거잖아요. 여전히 줄 게 줄 게 없어서. 없어서. 주머니가 없어. 여전히 줄 게 없다. 주머니 없다니까 긍정의 힘 언니가 가발을 입다고. 이쪽에 뭔가를 숨겨왔을까? 아니야. 줄 거 있어요, 이제. 이게 사실 준다는 게 뭘 꺼내 주는 것만 주는 게 아니야. 그럼요. 날 줘요? 우리 걸 받아줘도 말하자면 주는 오. 거죠. 그러니까 아, 자기를 주는 게 아니고. 자기를 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주는 걸 받아주는 것도 받아주는 거잖아. 저 줄게 그냥 100% 기부가 아니라 리시브도 줄 게 없어서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거 그림 찾을 수 있나? 그 의원 체육 대회가 있었는데 국회의원 그 체육 대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우원식이 이 국회의장이 참여를 했다는 거죠. 국진당 애들 모여가지고 그 공을 차는데 정식 의원도 아닌 윤석열이 한도시가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 국회의장이 초빙을 받아서 같이 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국회의장이 1일날 만납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내가 보기엔 우상호 국회의장을 통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민주당에 사인을 좀 보낸 것 같아요. 자, 요거 재밌는데 요거 한번 봐볼까요? 이게 이제 국회의원 여야 축구 무슨 대회 같은 거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오은식 국회의장도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고현석에도 오늘 또 오은식 의장님께서는 저희 색깔이 빨간색을 보셨고 저는 이거 그냥 국가대표 유니폼이라 빨간 거야, 이 새끼야. 이게 무슨 파란색이야? 네 조국 혁신당 색깔 입었네. 얘는 이게 파랑인가요? 옆에 분명 파란 저기 파란색이 입은 사람도 있는데. 있는데 오늘의 이 국민을 위해서 저 안에서도 좋은 정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치지 마시고요. 아니. 즐겁게 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좀 그 파란색은 저거지. 다시 한번 저희 봐도 색깔이 빨간색을 입고 좋았고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색깔인 파란 걸 입고 왔습니다. 오늘의 이 분위기 내 눈이 이상한 거야. 그게 파란 거야. 그러니까 파랑이다라고 보면 파래지게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검은색. 앞을 봐도 검정색이거든요. 이게 파랑이 좀 진한 건가? 아니, 아무리 봐도 네이비야. 짙은 네이비. 어쨌든 아무튼 뭐 이런 모임을 발족해서 열기까지 했는데요. 결국 이 자리를 통해 갖고 어떤 형태든지 실무자들이나 뭘 통해 가지고 회담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의 요구는 그거죠. 의미 없는 회담을 할 수 없다.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렇지. 대안을 사전에 조율하고 만나자는 거야. 예, 윤석열 영수회담 때도 건진 게 없는 게 뭐냐면 아무런 사전 조율을 하지 말자고 그랬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을 거고 이제 한동훈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협의는 지가 직접 내는 뭐 제3자 뭐 특검법 이거는 못 받는다고 했으니까 안 내놓는다고 했으니까 민주당이 제안하는 거를 받겠습니다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있는 카드 안에서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카드를 한동훈이 주물럭거리고 있다라는 것만 용산에 들어가도 용산에서 나겠지. 뭐라고 뭐 합의를 봐오든가 아니면 더 독하게 단칼에 한동훈을 죽이려고 하든가 뭐 이게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거를 아마도 한동훈은 준비를 할 것 같고요. 저는 1일 날 아니, 근데 충분히 한동훈이 공개가 있을 받는다고 거라고 해요. 한들 응? 한동훈이 받겠습니다라고 이제 악수하고 나가 발표를 했어.
대통령실. 그건 한동훈 대표 개인의 생각. 추경호가 반대하겠지.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나와가지고 저희 의원들은 그 얘기를 들은 바도 없어.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뭐 끝나긴 하겠지만 그렇게 되게 되면 저 당은 완전히 분열로 가겠죠. 그러니까 뭘 선택해도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하나는 걸리기 때문에 뭐 일단 하는 게 특검법이 안 되면 민생법이라든지 뭐 다른 법이라도 뭐 몇 개 조항에 대해서 합의를 하겠다. 최소한 이 정도 카드는 꺼내놔야 되는 상황인 건데 하나도 한동훈이는 지금 꺼내놓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힐링 타임 갖고 와서 이제 정치 외적인 지금 막 돌아가고 있는 친일파들과 재정 파탄에 관한 얘기들 2부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